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레저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카지노 규제에 따라서 반사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GKL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카지노 규제가 어떻게 오래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일단 마카오 정책 규제로 최대 수혜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규제가 장기화되는 이유와 실질적 수혜에 대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GKL 같은 경우는 이제 접근성이 용이한 강남에 코엑스 카지노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카지노로 인해서 실질적인 측면도 기대해 볼 수 있을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적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차트를 본다고 하시면은 이 지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질적인 측면에서 좀 우려가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 소폭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까지 제가 좀 순서대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마카오 정기 규제가 악재가 아니라 호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 제가 좀 심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이유, 일단 큰 슬로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 마카오 정기 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에 대한 이유 설명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런 규제가 장기화가 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내용부터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일단 국부 유출 그리고 글로벌 패권 전쟁의 관점에서 저희가 본다고 한다면 이런 마카오 카지노의 규제는 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규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마카오 전개시 좀 멸종 위기에 처하기도 했죠. 실질적인 마카오 내 정개수를 본다고 하시면 저희가 2016년에는 이렇게 141개로 굉장히 많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점점 하락을 하면서 20년에는 95개 그리고 23년에 36개 24년에 18개로 계속해서 감소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켓은 한 12개에서 13개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마카오 카지노에 있어서 이런 점켓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현재는 이렇게 뭐 턴오버 1.25% 제한된 커미션을 얻는 등 규제가 계속화 되면서 점켓이 정말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점켓이 중요한 이유는 저희 한국의 외국인 카지노와 좀 많이 다른 사업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국내 이 외국인 카지노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켓 매출이 좀 제한적이지만 마카오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이 정켓이 주요 매출입니다. 이 전객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요. 카지노 영업장의 일부를 임대를 해서요. 게임을 진행을 하고 이 게임의 수익을 영업장과 좀 나누어가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중개인도 제한을 하고 전켓 허가도 제한을 하고 이 커미션도 좀 제한을 하다 보니까 현재 마카오 전켓 규제가 좀 많이 멸종 위기에 깨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카지노를 하고 싶은 외국인들은 어디로 갈까요? 가장 가까운 한국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가 지속될 수 있을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점을 제가 좀 국부 유출로 좀 보겠습니다. 요즘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이 좀 많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를 본다고 한다면 현재 마카오 내 카지노는 총 6개의 영업권자에 30개의 카지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3개의 카지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미국 카지노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면에서 저희가 국부 유출 측면에서 좀 본다고 한다면 마카오 같은 경우 결국 이제 중국으로 반환되었기 때문에 중국 자국민에서 이 마카오에 소비한 자금은 이렇게 미국 카지노가 많아서 미국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마카오 정책 규제의 이유는요, 바로 이러한 국부 유출을 좀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유출된 국부가 미국의 카지노들을 좀 들어가면서 미국으로 들어간다는 걸 제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카지노 규제의 원인이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전쟁에 좀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VIP, 매스마켓, 슬롯을 본다고 하시면 2019년 대비 큰 폭으로 좀 줄어든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 있죠. 실제로 이제 현재 세계 주요 이슈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 중국의 분쟁으로 이루어집니다. 뭐 대표적으로 미중의 무역 전쟁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미국의 IRA 법안 등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 예시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저희가 이러한 관점에서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 중국의 지속적인 규제는 미국의 자본을 밀어내기 위함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좀 근거가 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이 중국의 좀 경제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선전이라던가 부산과 홍콩, 마카오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이런 외강 아오 대만구 발전 계획 추진을 제가 좀 지켜본다고 하시면요. 여기서 이제 마카오 카지노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마카오 정부의 세수의 약 7, 80%를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렇게 카지노에 관련된 내용이 없다는 것이 이런 규제가 지속된다는 것을 좀 뒷받침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카지노를 가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은 어디로 갈까요, 과연?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좀 표를 지켜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이 중국발 국가별 거리 및 비행 시간을 보면 한국이 가장 가깝습니다. 비행 시간도 가장 짧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즐길 자리가 줄어들고 있어서 외국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이 한국으로 좀 반사소유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GKL 같은 경우에는 특이점이 있죠. 바로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지역에 카지노 3곳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강남 코엑스가 있겠고, 이 용산 드래곤 시티, 그리고 이제 부산이 있습니다. 실제로 용산보다는 이제 강남과 부산에 좀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강남 쪽 볼 수 있겠죠. 코엑스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들이 관광하러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와서 이 강남으로 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러면을 봤을 때 저희가 올해에는 GKL 같은 경우 이제 중국 VIP를 중심으로 인해서 이 카지노의 실적이 좀 회복되는 것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GK를 좀 수행해 볼 수 있는 부분 함께 지켜봤고요. 차트적인 부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를 본다고 하시면 아무래도 GKL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외국인 카지노인 파라다이스라던가 아니면 롯데 관광개발에 비해서 조금은 부진한 실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소폭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카오 정기 규제에 대해서 좀 VIP들이 중국 VIP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실질적인 측면을 좀 견인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러면 좀 부각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 전에 저항을 봤던 구간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돌파 후에는 이 GKL의 차트를 좀 월봉으로 본다고 하시면 일단 저희 상방으로는 이 라인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4년 동안 이제 한야 박스권을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박스권 상방까지 좀 열려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리스크적인 측면이 있죠. 이 실질적인 측면 좀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이 좀 더 부각이 되면서 하락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4년 동안 지지받았던 이 구간대에서 지지받을 수 있을지 함께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마카오 정기 규제가 좀 장기화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이런 면으로 인해서 GKL이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내용들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